여러분, 반영구 망했다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아마 대부분은 원장님 실력이 부족했던 거 아닐까? 시술을 잘못한 거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물론 시술자의 기술도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반영구 실패는 단순히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준이 처음부터 조금씩 어긋나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담이 부족했거나 얼굴형 분석이 부족했거나 디자인을 너무 욕심냈거나 피부 타입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시술 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처럼요.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떤 반영구는 만족스럽고 왜 어떤 반영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되는지를 실제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.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. 원장님, 왜 저는 이렇게 되었을까요? 친구는 같은 반영구를 했는데 예쁘던데 왜 저는 어색해 보일까요?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진하거나 붉게 보여요. 눈썹은 분명히 대칭인데 이상하게 제 얼굴에는 안 어울려요.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반영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한 가지 이유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색이 진해서 실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디자인 두께와 얼굴형이 안 맞아서 더 진해 보이는 걸 수도 있고요. 대칭은 맞췄는데 눈매나 얼굴 비대칭을 고려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어색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시술 자체는 잘 들어갔는데 시술 후 각질을 억지로 떼어내거나 운동, 사우나, 얼굴 스크럽 등 너무 빨리 해서 착색이 고르게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상담 부족부터 볼게요. 가장 흔한 실패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상담 부족입니다. 반영구는 그냥 눈썹을 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. 얼굴에 남는 디자인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술 전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런데 상담이 너무 짧거나 고객이 원하는 분위기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바로 디자인에 들어가면 결과가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고객님은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했는데 원장님은 그 말을 연하게라고 이해한 거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자연스러운 것과 연한 것은 다릅니다. 연하기만 한 눈썹은 얼굴형과 라인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흐릿하고 애매해 보일 수 있고요. 반대로 고객님은 또렷하게 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 무조건 진하게 채우는 걸로 이해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운 눈썹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반영구는 기술보다 먼저 어떤 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. 상담이 잘 된다는 건 고객님이 원하는 걸 그냥 다 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원하는 이미지와 실제 얼굴 조건에서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이 과정이 빠지면 시술이 잘 됐는데도 뭔가 내 얼굴에 안 맞는 느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두 번째로 왜 얼굴형 분석이 중요한지 이어서 볼게요. 반영구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SNS 사진을 가져오세요. 이 눈썹처럼 해주세요. 이 연예인 눈썹이 너무 예뻐요. 요즘 이런 일자 눈썹이 예쁘던데 저도 예쁠까요? 사진을 가져오는 건 정말 좋습니다. 원하는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.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. 사진 속에서 예쁜 눈썹이 내 얼굴에서도 예쁘게 보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눈썹은 눈썹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얼굴형, 눈매, 이마 길이, 턱선, 광대, 기존 눈썹 위치까지 같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얼굴이 긴 편인데 눈썹산을 너무 높게 잡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얼굴이 둥근 편인데 눈썹을 너무 둥글고 짧게 만들면 얼굴이 더 동그래 보일 수 있어요. 각진 얼굴형의 경우는 눈썹 라인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인상이 더 세 보일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흐리게 잡으면 얼굴 윤곽과 눈썹의 힘이 맞지 않아 어색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중요한 게 눈썹은 대칭만 맞추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. 사람 얼굴은 완벽하게 대칭이 아니에요. 눈높이도 다르고 근육의 움직임도 다르고 한쪽 눈썹이 더 올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런데 자로 된 것처럼 눈썹만 똑같이 맞추면 오히려 얼굴 비대칭은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눈썹만 예쁜 디자인이 아니라 얼굴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디자인입니다. 이제 세 번째, 디자인을 너무 욕심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겠습니다. 세 번째는 디자인 과욕입니다. 처음 반영구를 받을 때는 대부분이 확실한 변화를 보이기를 원하세요. 조금 더 또렷했으면 좋겠어요. 눈썹이 없는 게 스트레스라서 진하게 채워주세요. 한번 받는 거니까 오래가게 해주세요. 사진 찍었을 때 눈썹이 딱 보였으면 좋겠어요.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. 그런데 반영구는 매일 지우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얼굴에 남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면 나중에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. 좋은 디자인은 드라마틱한 디자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이거예요. 진한 게 예쁜 게 아니라 내 얼굴에 자연스럽게 남는 게 예쁜 거예요. 그리고 반영구는 직후보다 한 달 뒤보다 몇 개월 뒤가 더 중요합니다. 처음에는 조금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필요한 부분은 리터치해서 보완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. 이제 네 번째,
피부 타입을 무시했을 때 생기는 문제를 볼게요. 반영구는 피부에 색소가 남는 작업이기 때문에 피부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같은 디자인, 같은 색소, 같은 기법으로 진행해도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, 민감성 피부의 결과가 똑같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. 예를 들어 유분이 많은 피부는 결 표현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흐려 보일 수 있고, 피지가 많거나 모공이 도드라지는 부분에는 선명한 결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렇다고 지성 피부가 반영구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. 다만 결의 양, 밀도, 압 조절, 디자인 방식을 피부에 맞게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. 건성 피부도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. 건조함이 심하거나 각질이 잘 올라오는 피부는 착색이 고르게 되지 않을 수 있고, 시술 후 관리가 부족하면 색이 부분적으로 빠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민감성 피부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. 피부가 얇거나 쉽게 붉어지는 분들은 무리하게 진하게 넣기보다 피부 반응을 보면서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상담할 때는 자연 눈썹이 좋아요, 콧모 눈썹이 좋아요보다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제 피부 타입에는 어떤 방식이 더 안정적일까요? 결 표현이 잘 남는 피부인가요? 너무 진하게 넘으면 나중에 잔흔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? 리터치 때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한가요? 이 질문들은 훨씬 중요합니다. 반영구는 기법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어떻게 남을지를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. 그럼 마지막 5번째, 시술 후 관리가 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게요. 반영구는 시술 당일에 끝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시술 결과는 회복 기간 동안 같이 만들어집니다. 시술 직후의 피부는 색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. 그런데 이 시기에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을 하거나 사우나나 찜질방을 가거나 수영을 하거나 스크럽이나 필링 제품을 사용하거나 각질을 억지로 떼어내면 착색이 고르게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시술은 잘 됐는데 관리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진 경우도 많아요. 예를 들어 각질이 보기 싫어서 살짝 떼었어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렇게 하면 색도 같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. 또 운동은 괜찮겠지 하고 시술 직후 땀을 많이 흘리면 회복 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. 여기서 핵심은 하나예요. 좋은 반영구는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담부터 관리까지 기준이 맞아야 나옵니다. 오늘은 반영구 실패가 왜 나오는지 말씀드렸습니다. 정리하면 반영구는 단순히 잘 그리고 못 그리고의 문제는 아닙니다. 상담에서 방향을 잘 잡았는지, 얼굴형과 눈매를 같이 봤는지, 디자인을 너무 욕심내지는 않았는지, 피부 타입을 고려했는지, 시술 후 관리와 리터치 기준이 명확했는지,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최종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반영구를 고민하신다면 어디가 제일 싸지? 어디가 제일 진하게 오래가지가 아니라 내 얼굴에 맞게 상담해주는지,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게 남는지, 내 피부 타입까지 봐주는지, 이 기준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. 궁금한 케이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알림 설정, 구독, 댓글 남겨주세요.